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도 5월 14일이고요. 7시 23분이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코스피랑 코스닥부터 좀 볼게요. 오늘 아침부터 개파락이 좀 떨어졌었죠. 그래서 저도 손절이 나갔어요. 손절이 모으고 있던 종목이 손절이 나가버려가지고 좀 피해가 큽니다. 피해가 큰데, 그래서 말아 올리는 게 좋긴 좋아요. 어쨌든 물리신 분들이 탈출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져가지고 이번에 다른 개인분들이 많이 팔았죠. 특히 코스닥을 물리신 분들이 많이 팔았을 거예요. 오늘은 많이 팔 거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좀 들어왔지만은 외국인들이 이건 들어온 게 아니죠.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코스닥 쪽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왔지만은 결국엔 지수가 플러스 빨간색이지만은 빨간색이 아니에요. 수식님 어서 오세요. 빨간색이 아니기 때문에 요 부분을 보시면 일단 기관들이 그나마 좀 받쳐줘서 어서 오세요. 기관이 그나마 받쳐줘서 이렇게 좀 견딜 수 있는 부분인데 들어왔만 들어왔죠. 거기다가 환율 또 올라갔죠. 환율이 또 올라가 버리면서 수식님 요게 추천 감사합니다. 요 부분에서 지금 환율 더 올라가 버리면 지금 1190원 찍었죠. 1200원 그냥 갑니다. 내일은 제가 볼 땐 1200원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외국인 또 나갑니다. 근데 기관이 이걸 계속 사주고 있지는 않겠죠. 자기들도 손실이 커지니까. 그러면은 얘 같이 팔아버리면은 결국에는 이 모양 되는 겁니다. 그냥 여기서 지금 이 모양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그냥 기술적 반등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왜냐면은 아무것도 지금 바뀐 게 없죠. 미중 무역이 잘 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브렉시트나 아니면은 호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장에는 아무것도 없죠. 장에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기술적 반등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내일 다시 갭으로, 만약에 오늘, 왜냐면은 그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미국 장이 어제 3%대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빠지는 갭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보였지만 말아 올렸죠. 그나마 말아 올렸는데 이 말아 올린 이유가 없어요. 일단 환율 올라갔죠. 환율 올라갔는데 외국인 팔았고, 안녕하세요. 외국인 팔았고, 오히려 떨어져야 하는 상황에서 기관들이 좀 받쳐줘서 올라갔고, 기관들이 받쳐줘서 올라갔는데, 이거를 만약에 같이 기관이 내일 다시 팔아버리면은 외국인과 같이 팔겠죠. 같이 팔아버리면은 결국에는 내일 또 하락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이게 만약에 뭐 미중 무역을 해결할 수 있는 전초라고 하면 다행인데, 그런 움직임은 최소 요번 달 말까지는 안 나오겠죠. 하루 만에 그렇게 극적 타결이 될 수는 없으니까. 거기다가 오늘 600억 달러의 이제 중국이 미국한테 관세를 부과를 했죠. 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죠. 600억 달러를 관세를 부과했는데 올라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지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기술적 반등으로밖에 안 보여요.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가기에는 무리수가 있다. 뭐 내일 하루라도 더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 기관들이 사주면서 더 올라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여기뿐이에요. 제가 볼 때 여기뿐이고, 기술적 반등이야 올라왔다가 다시 떨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매수, 특히 신규 매수는 절대 안 하시면 좋겠어요. 신규 매수는 하지 마시고, 이제 추가 매수도 웬만하면 적금식 종목이 아닌 이상, 적금식 매매가 아닌 이상, 내가 모으는 종목들, 저점이 안 깨지고 모으는 종목들이 아닌 이상은 안 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오늘 아침에 떨어져서 뭐 환율, 선물도 좀 그나마 좀 올라와주는 모습이 좀 보였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아침에 좀 떨어졌던 게 이제 다시 좀 말아 올리는 모습이 좀 보였는데, 이게 뭐 내일 다시 이게 지속된다는 보장은 없죠. 보장은 없으니까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매매는 자제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뭐 여러분도 빨간다마님 어서 오세요. 같이 똑같이 생각하실 거예요. 똑같이 생각하실 거고 그냥 기술적 반등이다. 이거 지금 따라 들어가면은 잘못하면은 물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냥 좀 어느 정도 주식을 좀 하시고 그다음에 시황을 조금 읽으실 줄 아시는 분들이라면은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일단 결론적으로는 저는 한 2000대까지, 그다음에 저는 또 650대까지도 열어두고 있어요. 까지도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 그냥 깨고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냥 환율 지금 1200원 넘어가 버리면은 이거 3%대 급락 이거 그냥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무리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리 안 하셨으면 좋겠으니까 이렇게 보시고 내일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그냥 대응하세요. 지금 신규 매수하지 마시고 제가 가기 전까지만 해서 한 2주째 지금 대응만 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제가 왜 계속 그런 말씀을 드리는지 이유는 아시겠죠, 이제. 제 말대로 그냥 쭉 빠지죠, 그냥. 쭉 빠지죠.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기미가 안 보여요. 기미가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안 빠지고 옆으로 횡보만 해도 다행입니다. 근데 더 빠질 것 같아요. 왜냐면 환율 지금 업계에서도 1210원까지도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외국인들이 또 빠져나가겠죠. 환차 손해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황 마무리 할게요.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일단은 미중 관세 전쟁 공포, 국제 유가 1% 급락. 일단 첫 번째 얘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아마 여러분들도 기사를 좀 보셨겠지만은 사우디아라비아 유조선이 2대가 피랍이 됐죠. 피랍이 됐다가 뭐 어떻게든 그때 순간적으로 유가가 폭등을 했었어요. 폭등을 했는데도 마지막 막판에는 결국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한 국제 유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그 유조선 2대보다도 경제 침체가 더 무섭다는 거죠. 그만큼 관세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 경제가 파탄이 이르는 게 이제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계속 올라가면은 결국 달러가 올라가요. 이게 지금 달러가 올라가는데 안팎으로 떨어졌는 거는 그나마 좀 다행도 아니에요. 솔직히 다행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안 좋은 것도 아니긴 한데 오히려 이렇게 좀 안 좋은 이유로 떨어지면은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죠. 그렇게 좋고 나쁘고를 떠지기 전에 일단 전체적으로 원인이 나쁘기 때문에 좋게만을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유가는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땐 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유가가 떨어지면은 일단 기업적인 입장에 지금 많이 올라왔으니까 현재는 괜찮을 거예요.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가버리면은 옛날에 40달러, 50달러까지 내려왔던 선까지 내려가 버리면은 기업들에게 특히 화학이나 이런 쪽에 타격이 크게 커지겠죠. 그런 부분도 챙겨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 자, 두 번째는 확전하는 미중 무역 전면전 다시 부상하는 금리 인하. 일단 FOMC 연준 의장 말고 제롬 파월 말고 다른 주의 의장들이 금리 인하를 발언이 나옵니다. 왜냐면 일단 미중 무역이 장기화가 돼버리면은 어쩔 수 없이 금리 인하를 시켜가지고 돈을 돌려야 돼요. 긴축을 해가지고 금리 인상을 시켜버리면 돈이 묶여버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경제가 돌아가지는 않죠. 그래서 금리 인하를 시켜서 달러를 돌리는 거죠. 그나마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좀 돌릴 거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트럼프가 노리는 수도 있어요. 트럼프가 노리는 수도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밑에 3천억 달러 이런 것도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미국이 노리는 거는 3천억 달러의 컴퓨터, 다음에 휴대폰, 요런 거, 2차 전지, 요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즉, 그 중국 제조 2025 다들 아시죠? 그 부분을 전면 공격을 한 겁니다. 결국에는 요 부분을 막아버리겠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지금 기술 이전에 대한 법 개정, 그리고 지식재산권, 다음에 요런 거를 법 개정을 해가지고 막아놓으려고 하는 거고, 결국에 IT나 요런 거를 더 이상 발전 못 시키게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더 이상 미국이 또 현재는 미국 기업도 타격이 커요. 특히 애플이 중국에서 이제 제조를 하죠. 제조를 하는데 거기다 플러스 미국의
1100개 정도의 기업이 있어요. 중국에 1100개 기업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25%의 관세를 부과해버리게 되면은 미국으로 수출을 할 때 그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면은 거기 있던 외국 기업들이 다 나와가지고 일단 동남아로 가든지 아니면은 미국 쪽으로 다시 실리콘밸리로 가든지 그렇게 되겠죠. 근데 오히려 요거를 이제 중국이 이용해 먹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협박을 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계속 그 미국 기업한테 압박을 넣어가지고 못 견디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거기다가 이제 미국의 미의회에서 이제 움직이죠. 특히 지금 뭐 미국 시민뿐만 아니라 뭐 공화당, 민주당까지도 중국이랑 싸우는 거는 전면적으로 찬성을 한다고 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뭐 미국 입장에서도 뭐 협정을 깼다, 약속을 깼다라는 게 온건파, 특히 뭐 중국을 좀 옹호하는 파에서도 오히려 배척해버리는 경우가 생겨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오히려 그 미국 농산물들을 수입을 더 거기에 관세를 올려가지고 막아버리겠다고 하지만은 트럼프 생각은 관세를 25% 올려가지고 그러면은 그 25%의 관세를 올린 만큼의 이제 수익을 이득 본 거를 미국이 이제 미국 자체가 정부가 농산물을 사요. 미국 그 그러니까 미국 농부들한테 농산물을 사요. 그걸 가지고 가난한 나라에 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추천 감사합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일석이조죠. 일단 뭐 중국 압박하고 다음에 그 미국의 그 농부들의 표를 얻을 수 있을 거고 요런 부분도 있어요. 중국은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것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기사 났거든요. 이건 제가 안 올려드렸는데 기사가 났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뭐 트럼프나 미국 자체에서는 뭐 지금 중국에 있는 미국 기업 우리는 모르겠다 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 부분이에요. 거기다가 뭐 중국의 IT 기업의 좀 중요한 6군데에 대해서 첨단 기술에 대한 자료나 아니면은 뭐 제품이나 아니면 뭐 기계나 이런 거를 전면으로 수입 금지를 시켜버리려고 지금 준비 중이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면은 일단 중국은 2025 못해요. 일단 그냥 못한다고 25년까지 절대 이걸 장기적으로 가버리면은 절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지금 미국이 그만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 봐요. 그냥 미국은 3천억 달러잖아요. 근데 중국은 600억 달러예요. 왜냐? 중국은 그 미국에 수입하는 물품이 채 10%가 안 돼요. 거의 한 10%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600억 달러 같으면은 이제 한 100억 달러밖에 안 남아요. 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 아직까지 뭐 10%나 5%의 관세에 대해서 얘들이 25%의 관세를 올릴 수 있는 제품이 100억밖에 안 남았어요. 100억 달러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탄이 떨어진 거죠. 여기 말하는 것처럼 법무관세가 발표했지만 드러난 실탄 고민이라고 하죠. 이 부분에서 실탄이 결국에 부과할 수 있는 그러니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품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제품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제 거의 없다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100억 달러 정도 남았는데 이제 뭐 미국은 여유롭죠. 오히려 지금 3천억 달러를 더 지금 추가적인 관세를 더 발효를 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 잃어버리니까 오히려 중국도 미국 달러로 성장한 나라예요. 그럼 그거를 막아버리면은 뭐 내수 얼마나 많이 돌려봤자 얼마나 돌리겠어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뭐 위안화 급락은 뭐 당연한 거고 그런데 이제 뭐 중국의 카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히토류, 특히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95%가 중국에서 나옵니다. 특히 뭐 반도체를 만들 때 쓰이는 거죠. 옛날에 보시면은 일본이 좀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중국이 일본에 수출하는 히토류를 막아버리죠. 그러니까 일본이 미안하다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좀 중요한 광물이기 때문에 특히 히토류 같은 거를 수출을 막아버리겠다고 첫 번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채 매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채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죠. 지금 금융위기 때 국채 매각을 중국이 안 했어요. 미국 국채 매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나마 좀 빠르게 좀 되지 않았나 좀 회복이 되지 않았나. 어차피 뭐 달러를 찍어 약적 완화를 했겠지만
근데 만약에 중국이 그 미국 국채를 팔아버렸으면은 좀 더 힘들어졌을 거예요. 미국은. 하지만 지금 와서 이제 미국 국채 매각을 생각을 하고 있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뭐 또 미국 기업 압박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저도 좀 동의를 하기 좀 힘들고, 왜냐면은 그냥 나가면 되니까 베트남으로 가면 되는 거고 아니면은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도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요런 부분 중국도 생각을 하고 있다, 보복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일단 6월 초 아니면 6월 말에 이제 G20 정상회담이죠.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일단 여기서 뭐 시진핑하고 트럼프가 만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때 가서 뭐 마무리를 짓던지 아니면 그 전에 지으면 더 좋고, 그런 부분입니다. 자, 뭐 전반적인 미중 무역의 지금 상황입니다. 미중 무역 상황이고, 지금 뭐 단기로 갈까요, 장기로 갈까, 그거는 아무도 알 수 없죠. 아무도 알 수 없는 부분이고, 오히려 여기서 뭐 추가적인 관세를 더 할 거냐, 아니면 중국이 유리하냐, 미국이 유리하냐라고 보시면 당연히 미국이 유리하겠죠. 뭐 미국의 현황을 좀 말씀드리면 현재 명목 성장률보다 지금 그 기준금리보다 성장률이 더 높아요. 그 말은 아주 그냥 호황이란 거죠. 지금 그냥 눈에 보이기에는 호황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과잉 투자나 다음에 과잉 부채 없고, 다음에 재고 쇼크나 신용 위험도 발생을 하지 않아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저금리, 저유가, 저세금 이러는데 나라가 발전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이니까. 거기다가 지금 증시가 올라가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자사주 매입으로 계속 증시가 올라갑니다. 미국은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참 치사하죠. 솔직히 말하면. 지금 뭐 삼성이나 대기업의 유보금을 쌓아놓고 있죠. 그거를 자사주 매입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데 안 하죠. 안 하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거기다가 중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사업을 주도를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정부가 사업을 주도를 안 하고 민간에서 사업을 주도를 합니다. 뭐 돈의 차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경제가 활성화가 되는 거죠. 지금 현재 미국 상황이고요. 중국은 현재 지금 유동성을 발휘해가지고 뭐 인프라 구축이나 이런 걸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원래 4월달에 지금 수출 부진은 난 건 다들 아실 거고, 근데 수입은 늘었어요. 수입은 늘었고, 이러면은 경기가 더 안 좋아지죠. 안 좋아지고, 여기다가 뭐 물가나 재고 뭐 이런 부분에서도 괜찮다고 얘기가 나오지만 이게 얼마나 갈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중국이 뭘 믿고 저렇게 미국한테 지금 싸우자고 하고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이니까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좀 이따 뭐 하나 더 준비했는데 요거는 나중에 시간 있으면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뭐 요 환율은 아까 말씀드린 거 1200선 넘을 것 같고, 그다음에 배터리 요거는 제가 좀 괜찮을 것 같아서 2차 전지가 지금 테슬라에서 원래는 파나소닉에 거의 전면적으로 수입을 하고 있었는데 파나소닉이 너무 보수적이다, 다음에 일 처리가 빠르지 못하다, 그리고 좀 그 테슬라에 대한 신뢰를 조금 잃었어요, 파나소닉이. 그러면서 좀 다른 파트너들을 연구를 하고 있죠. 좀 찾아보고 있는데, 중국은 일단 미국에서 막을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밖에 없죠. 총 3나라지. 총 3나라가 그냥 삼국지라 보시면 돼요. 일본, 중국, 한국이죠. 근데 일본은 일단 파나소닉 일단 제쳐두고 중국 거래 안 할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밖에 없죠. 우리나라밖에 없어가지고 그나마 그 중에서도 뭐 삼성 SDI가 제일 괜찮을 것 같다라고 지금 업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만약에 새로운 파트너가 삼성 SDI가 되면은 어마어마하겠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지금 차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급락을 했네요.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는 마무리 할게요.